은퇴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전 세계는 여전히 그를 잊지 못했습니다. 최근 피파가 공식 발표한 명단 하나에 전 세계 축구계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이탈리아의 마테라치 등 전설들이 이름을 올린 가운데 유독 한 사람의 이름 옆에만 이런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축구의 영원한 심장 박지성입니다. 단순히 이름뿐인 명예직이 아닙니다. 2029년까지 전 세계 축구의 정책과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그야말로 축구계의 국무총리급 요직에 위촉된 것입니다.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원했지만 단 한 명도 앉지 못한 자리. 피파가 왜 그토록 박지성이라는 이름에 집착하는지 외신들이 입을 모아 박지성이 나타나면 공기부터 바뀐다고 극찬하는 진짜 이유. 오늘 감동 보따리에서 대한민국 축구 역사상 가장 위대한 행정가로 돌아온 박지성의 소름 돋는 근황을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대한민국 축구의 시계가 잠시 멈춘 듯 했던 2014년의 그날을 기억하십니까? 두 개의 심장이라 불리며 전 세계를 누비던 박지성 선수가 운동화 끈을 풀었을 때 우리 모두는 하나의 시대가 저물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 오늘 국제축구연맹 FIFA는 전 지구를 향해 믿기 힘든, 아니 경이롭기까지 한 공식 성명을 타전했습니다. 전 세계 수만 명의 은퇴 선수 중 오직 선택받은 극소수에게만 그 문턱을 허락한다는 성역, 바로 피파. 남자축구 이해관계자위원회의 핵심 의사결정권자로 박지성을 공식 위촉했다는 소식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단순히 그가 새로운 직함을 얻었다는 사실에만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피파가 공식 홈페이지 첫 화면에 그를 소개하며 사용한 명칭은 피파 레전드 코리아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예우 차원의 호칭이 아닙니다. 세계 축구에 보이지 않는 질서를 재편하고 거대 자본과 권력이 충돌하는 현장에서 최후의 설계자로서 박지성을 신뢰하겠다는 전 세계적인 선언과도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영국의 BBC를 비롯한 유럽의 유력 외신들은 일제히 산소탱크가 행정가라는 이름에 더 강력한 엔진을 장착하고 돌아왔다며 찬사의 헤드라인을 뽑아내고 있습니다. 왜 피파는 수많은 월드클래스 스타들 중 하필 대한민국의 박지성을 지목했을까요? 단순히 아시아 시장의 티켓 파워를 노린 홍보용 얼굴마담일까요? 만약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것은 박지성이라는 인물의 깊이를 과소평가한 것입니다. 이번에 그가 합류한 위원회는 각국 리그와 클럽, 그리고 선수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천문학적인 액수의 이권 다툼과 최근 불거진 선수 혹사 논란을 조율하는 축구계의 대법원과 같은 곳입니다. 즉 선수 시절의 실력은 기본 중의 기본이며 전 세계 축구인들이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도덕적 청렴함과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압도적 헌신성을 가진 인물만이 그 무거운 의자에 앉을 자격을 얻습니다. 과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적인 수장 알렉스 퍼거슨 경은 이렇게 회고했습니다. 박지성은 내 축구 인생에서 가장 과소평가된 선수였을지 모르나 팀을 위해 자신을 지워버릴 줄 알았던 가장 위대한 영웅이었다. 라고 말이죠. 그가 보여준 이름 없는 헌신과 품격이 은퇴 후 10년이라는 긴 세월의 풍파를 견뎌내고 이제는 국제 행정 무대에서 대체 불가능한 도덕적 자산으로 완벽히 증명된 것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이웃 나라들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일본 축구가 그토록 자랑하던 수많은 유럽파 출신 행정가들과 스타 플레이어들은 이번 위원회 명단에 단 한 명도 이름을 올리지 못했습니다. 막대한 자본력을 앞세워 FIFA 수뇌부의 환심을 사려 했던 중국 축구계 역시 차가운 침묵 속에 망연자실한 표정을 지을 뿐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조 원을 쏟아붓고도 도달하지 못한 그 성스러운 자리에 박지성은 오직 자신의 삶이 증명해온 신뢰라는 열쇠 하나로 당당히 입성했습니다. 박지성은 은퇴 후 남들이 다 가는 화려한 방송인의 길이나 보장된 지도자의 길을 고사했습니다. 대신 그는 영국 런던과 스위스 취리히의 차가운 강의실을 오가며 피파 마스터 코스라는 가시밭길을 택했습니다. 화려한 조명 아래 서는 대신 묵묵히 축구 행정의 기본기와 복잡한 법규를 머릿속에 채워 넣었습니다.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그 인고의 시간들이 쌓여 결국 피파 수뇌부가 먼저 당신의 정직함과 전문성이 절실하다며 간곡한 요청을 보내게 만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 박지성의 승리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국가 브랜드의 품격이 축구라는 전 지구적 언어를 통해 세계 최정상의 권위와 만난 역사적 사건입니다. 이제 박지성 위원은 2029년까지 전 세계 수억 명의 축구 선수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월드컵이라는 거대한 축제의 미래 청사진을 그리는 중책을 수행하게 됩니다. 외신들은 입을 모아 보도하고 있습니다. 복잡한 이해관계가 얽혀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회의장일지라도 박지성이 등장하는 순간 공기의 흐름이 바뀐다. 그의 정직한 눈빛과 타협하지 않는 원칙이 모든 논란을 잠재우기 때문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버지라 부르며 존경에 맞지 않는 남자의 진정한 위엄이자 대한민국이 세계에 보여준 품격입니다. 피파라는 거대 기구의 심장부로 입성한 박지성 위원. 그의 위촉 소식만큼이나 화제가 된 것은 바로 그가 선택한 등번호 13번이었습니다. 대중에게 13이라는 숫자는 서구권에서 불운의 상징으로 통용되기도 하지만 박지성이라는 이름 석자 뒤에 붙은 13은 대한민국 축구 팬들에게는 믿음 그 자체였습니다. 하지만 그 번호를 결정하기까지 우리가 알지 못했던 가슴 아픈 고뇌와 운명적인 일화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사실 박지성 위원은 이번 팀 센츄리 합류 과정에서 등번호를 선택할 때 잠시 망설였다고 전해집니다. 이미 은퇴한 지 10년, 이제는 필드 위의 전사가 아닌 행정가로서 새로운 번호를 가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손을 잡으며 결정을 도운 이는 다름 아닌 그의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녀는 남편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거대한 정글에서 동양인이라는 편견과 싸우며 묵묵히 버텨냈던 그 시절의 13번이 얼마나 고귀한 가치를 지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을 가장 잘 설명하는 숫자는 결국 13번이에요. 팬들이 당신을 기억하는 그 숫자가 이제는 지구의 미래를 지키는 숫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아내의 이 진심 어린 조언은 박지성 위원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특히 아내 김민지는 BTS의 열렬한 팬인 아미로도 잘 알려져 있는데 그녀는 우연히 발견한 놀라운 공통점을 남편에게 건넸습니다. 바로 팀 센츄리의 동료 멤버인 BTS의 데뷔일이 6월 13일이라는 사실이었죠. 대한민국을 세계에 알린 두 거대한 상징이 13이라는 공통분모로 엮이는 순간 박지성 위원은 전율을 느꼈다고 합니다. 이것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세계의 중심에서 선한 영향력을 펼치라는 운명적인 계시와도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13번의 귀환이 마냥 아름답기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박지성 위원의 등번호 선택 뒤에는 아빠로서의 미안함과 애틋함이 서려 있습니다. 그는 평소 아이들은 내 무릎이 아픈 것을 보고 축구를 절대 하지 말라고 한다며 씁쓸한 미소를 짓곤 했습니다. 전 세계 축구 팬들에게는 산소 탱크라 칭송받던 그 강력한 심장이 정작 자신의 아이들에게는 늘 다리를 절뚝이며 돌아오는 아픈 아빠의 모습으로 기억되었던 것입니다. 박지성 위원은 이번 프로젝트에 참여하며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얼마나 위대한 선수였는지 말로만 들었습니다. 이제는 그 아이들에게 그리고 미래의 모든 아이들에게 아빠가 뛰었던 13번이 단순히 공을 차는 번호가 아니라 지구가 살아갈 수 있는 지속 가능한 환경을 만드는 번호라는 걸 증명하고 싶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 꿈은 그저 월드컵 무대를 밟아보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개인적인 꿈을 넘어 자신의 자녀들과 이 땅의 모든 어린 생명이 탄소 중립의 깨끗한 세상에서 공을 찰 수 있게 하겠다는 거대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무릎의 통증을 견디며 다시 13번 저지를 입은 진짜 이유입니다. 외신들이 박지성을 두고 은퇴 후에도 그의 심장은 멈추지 않았다. 다만 그 박동의 대상이 승점 3점이 아닌 인류의 생존으로 바뀌었을 뿐이다라고 극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는 행정가로서 FIFA 위원 자격으로 회의에 참석할 때도 늘 이 13번의 정신을 잊지 않습니다. 자신을 희생해 팀을 살렸던 맨유 시절처럼 이제는 자신을 낮춰 지구를 살리겠다는 그의 철학은 피파 수뇌부들마저 숙연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2002년에 흘렸던 그 뜨거운 눈물은 결코 헛되지 않았습니다. 그 눈물을 먹고 자란 소년 박지성은 이제 세계 축구의 거함 피파를 이끄는 조타수가 되었고
자신의 아픔을 가족의 사랑으로 승화시켜 다시 한번 세상을 구하려 합니다. 이렇게 숭고한 결단을 내린 박지성 위원에게 최근 예상치 못한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바로 고질적인 무릎 부상이 그의 발목을 다시 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그를 두 개의 심장이라 불렀습니다. 하지만 그 심장을 뛰게 했던 그의 두 무릎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명을 지르고 있었습니다. 최근 전 세계 축구 팬들을 열광케 했던 2025 아이콘 매치, 지네딘 지단, 티에리 앙리 같은 전설들 사이에서 박지성 위원이 다시 축구화를 신고 경기장에 나타났을 때 전 세계는 경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감동적인 등장을 위해 박지성 위원이 치러야 했던 대가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몸 상태를 묻는 제작진의 질문에 박지성 위원은 한참을 망설이다 이렇게 되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이거 사실대로 이야기해도 돼요? 아마 방송에 못 나갈 텐데. 이 한마디에 현장 스태프들은 모두 얼어붙었습니다.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그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진지했습니다. 사실 박지성 위원의 무릎 상태는 현재 정상적인 보행조차 기적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선수 시절 팀의 승리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연골쯤은 아무렇지 않게 갈아 넣었던 대가였습니다. 이미 연골이 마모될 대로 마모되어 뼈와 뼈가 부딪히는 고통. 그는 매일 아침 침대에서 일어날 때마다 자신의 무릎이 내는 비명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의사들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다시 축구화를 신는 것은 자살행위와 같다라고 말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무엇이 그를 다시 차가운 경기장 잔디 위로 불러낸 것일까요? 거기에는 가장 가깝지만 가장 멀게 느껴졌던 존재, 바로 그의 사랑하는 아이들과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박지성 위원의 아이들에게 아빠는 위대한 축구선수가 아닌 늘 무릎이 아파서 같이 뛰어놀아주지 못하는 아픈 아빠일 뿐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과거의 올드 트래포드의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오직 유튜브 영상으로만 접했습니다. 아이들은 아빠가 다시 공을 차겠다고 했을 때 울면서 말렸다고 합니다. 아빠, 또 아프면 어떡해요? 절대 하지 마세요. 라고 말이죠. 하지만 박지성 위원은 고집을 꺾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이들에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빠가 단순히 유명한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투사였다는 사실을 몸소 증명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는 아이콘 매치를 앞두고 무려 1년이라는 시간 동안 조용히 재활에 매달렸습니다. 남몰래 눈물을 삼키며 재활센터의 차가운 기구들과 싸웠고 부어오르는 무릎에 얼음팩을 대가며 다시 한번 피치 위에 설 날만을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경기장에 들어선 그가 공을 차는 순간 현장의 6만 관중은 일제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가 한 발짝 한 발짝 내디딜 때마다 그의 무릎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보냈겠지만 박지성 위원의 얼굴에는 그 어느 때보다 밝은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것은 승리를 향한 집념이 아니라 마침내 자녀들에게 축구선수 박지성의 뒷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는 아빠로서의 환희였습니다. 그는 경기 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경기장에 있는 모습을 보고 정말 좋아했습니다. 그 미소를 볼 수 있다면 제 무릎쯤은 조금 더 아파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바로 박지성이라는 남자가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현역 시절엔 국가와 팀을 위해 자신의 몸을 불살랐고 이제는 사랑하는 가족과 미래 세대를 위해 남은 불꽃을 태우고 있습니다. 그가 피파 위원으로서 환경 보호와 지속 가능성을 부르짖는 이유도 결국 내 아이들이 살아갈 지구가 조금이라도 더 아름답기를 바라는 아빠의 마음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외신들은 보도했습니다. 박지성은 은퇴 후에도 여전히 우리를 울린다. 그는 이제 발이 아닌 마음으로 축구를 하고 있다. 하지만 감동의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우리는 또 다른 놀라운 소식을 접하게 됩니다. 박지성 위원이 피파의 최고 위직 위원으로 임명되자마자 일본 축구계가 발칵 뒤집히며 예상치 못한 질투 섞인 반응을 쏟아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박지성 위원의 피파 최고위 기구 입성 소식이 공식 타전되자마자 가장 먼저 동요하기 시작한 곳은 다름 아닌 이웃나라 일본이었습니다. 그동안 일본 축구계는 자신들이 아시아 축구 행정의 중심이라 자부해왔습니다.
수많은 자본을 투입해 J리그의 위상을 높이고 유럽파 선수들의 숫자를 내세우며 이제 아시아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다라고 공언해왔죠. 하지만 피파가 공식적으로 낙점한 아시아의 목소리는 결국 대한민국의 박지성이었습니다. 일본의 유명 축구 매체들과 커뮤니티에서는 이번 발표 직후 기이할 정도로 차가운 침묵과 뜨거운 질투가 공존했습니다. 일부 극단적인 매체들은 왜 피파는 기술적인 데이터보다 상징성에 주목하는가라며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만 대다수의 일본 축구 전문가들은 절망적인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그들이 내놓은 분석의 결론은 단 하나였습니다. 우리에겐 수백 명의 유럽파가 있지만 전 세계가 존경하는 박지성 같은 인격체는 단 한 명도 없다는 뼈아픈 자성이었습니다. 실제로 일본 축구의 영웅이라 불리는 나카타, 히데토시나 혼다, 케이스케 같은 인물들도 은퇴 후 각자의 길을 걸었지만 박지성처럼 전 세계 축구계의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중책에 부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피파 수뇌부들 사이에서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가진 무게감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일본 선수들은 영리하고 세련됐지만 박지성처럼 자신의 모든 것을 던져 팀의 운명을 바꾼 헌신의 아이콘은 드물다라고 말이죠. 이것은 단순히 실력의 문제가 아니라 한 인간이 살아온 궤적에 대한 전 지구적인 신뢰의 차이입니다. 대륙의 반응은 더욱 처참했습니다. 수조 원의 천문학적인 자금을 쏟아부어 축구 굴기를 외쳤던 중국은 이번 박지성의 위촉 소식을 접하며 깊은 수렁에 빠진 분위기입니다. 그들은 돈으로 피파 위원 자리를 사려 했고 거대 기업의 스폰서십을 무기로 국제 무대에서의 영향력을 키우려 애썼습니다. 하지만 축구의 본질은 결국 사람이었습니다. 피파는 중국의 거대 자본 대신 대한민국의 한 남자가 가진 진실성과 행정적 전문성을 선택한 것입니다. 중국 네티즌들 사이에서는 우리나라엔 왜 박지성 같은 선수가 나오지 않는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것이 바로 한국의 박지성이다라며 자국 축구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박지성 위원이 단순히 한국인이라서 뽑힌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는 은퇴 후 10년 동안 일본과 중국의 스타들이 방송가와 사업장을 전전할 때 묵묵히 유럽의 낡은 도서관에서 축구 경영학을 공부했습니다. 피파 마스터 코스를 수료하며 전 세계 축구 행정의 복잡한 메커니즘을 몸소 체득했고 K리그 전북 현대의 디렉터로서 현장 실무 경험까지 쌓았습니다. 즉, 박지성은 이미 준비된 행정가였습니다. 피파는 그가 가진 화려한 과거의 명성만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명성을 내려놓고 바닥부터 다져온 그의 성실한 현재의 경의를 표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변국들이 박지성이라는 이름 앞에만 서면 작아질 수밖에 없는 진짜 이유입니다. 그들은 박지성의 결과만을 부러워하지만 그 결과를 만들기 위해 그가 쏟은 10년의 인고의 시간은 흉내조차 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외신들은 이번 사건을 두고 아시아 축구의 진정한 승자는 한국이다. 박지성이라는 강력한 외교관을 얻었기 때문이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제 박지성 위원은 2029년까지 세계 축구의 중심에서 일본과 중국이 그토록 원했던 주도권을 쥐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축구 생태계를 만들어갈 것입니다. 박지성 위원의 이 놀라운 행보 뒤에는 사실 그의 정신적 지주였던 한 인물의 비밀스러운 조언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가 위기에 처할 때마다 전화를 걸어 방향을 잡아주었던 그 인물, 그리고 박지성이 피파 회의장에서 꺼내든 한국 축구의 비밀 무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지성 위원이 FIFA의 최고위 의사결정 기구에 합류했다는 소식이 전 세계 헤드라인을 장식하던 그날, 그의 런던 자택에는 익숙한 필체의 편지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발신인은 다름 아닌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전설이자 박지성의 영원한 스승, 알렉스 퍼거슨 경이었습니다. 은퇴 후에도 부자지간 같은 인연을 이어오던 두 사람이었지만 이번 편지의 무게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퍼거슨 경은 편지에서 박지성을 나의 가장 영리하고 헌신적인 아들이라 칭하며 그가 행정가로서 걷게 될 길이 선수 시절 그가 피치 위에서 보여준 보이지 않는 헌신의 연장선이 될 것임을 이미 예견하고 있었습니다. 퍼거슨 경은 과거 인터뷰에서 내 감독 인생에서 가장 큰 실수 중 하나는 2008년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명단에서 박지성을 제외한 것이라며 눈시울을 붉힌 적이 있었죠.
그 미안함과 애정은 이제 박지성을 향한 전폭적인 지지와 신뢰로 승화되어 있었습니다. 너는 경기장에서 다른 이들의 실수를 메우기 위해 세 개의 심장을 가진 것처럼 뛰었지. 이제는 축구라는 시스템의 구멍을 메워야 할 때다. 내가 가진 그 정직함이라면 피파라는 거대 조직의 부패와 혼란조차 정화할 수 있을 거라 믿는다. 스승의 이 묵직한 조언은 박지성 위원이 피파 첫 회의에 참석하기 전 자신의 철학을 정립하는 결정적인 이정표가 되었습니다. 실제로 박지성 위원은 피파 남자축구 이해관계자 위원회 첫 공식 석상에서 전 세계 축구 수장들을 경악게 만든 파격적인 제안을 던졌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마케팅이나 자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수들의 생존권과 미래 세대를 위한 지속 가능성에 대한 통찰이었습니다. 박지성 위원은 회의장에서 자신이 맨유 시절 겪었던 혹독한 일정과 그로 인해 망가진 자신의 무릎을 예로 들며 현재 세계 축구계가 직면한 경기수 과다 문제를 정면으로 돌파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팬들은 더 많은 경기를 원하지만 선수가 사라진 축구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우리는 축구가 가진 상업적 가치보다 인본주의적 가치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이 발언은 수익만을 쫓던 일부 피파 수뇌부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단순히 아시아 출신의 홍보대사인 줄 알았던 그가 가장 날카로운 곳을 찌르는 철학적인 행정가로 변모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현장에서 이 발언을 지켜본 외신 기자들은 박지성은 여전히 개처럼 뛰어서 사자처럼 낚아채는 선수 시절의 집요함을 버리지 않았다. 다만 그 대상이 공이 아니라 축구의 정의로 바뀌었을 뿐이다라며 극찬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는 2002년 포르투갈전에서 골을 넣고 히딩크 감독에게 달려갔던 그 순수한 열정을 이제는 세계 축구의 부조리를 해결하기 위한 냉철한 이성으로 치환해 사용하고 있습니다. 퍼거슨 경이 그에게 가르쳤던 팀보다 위대한 선수는 없다는 명언은 이제 박지성을 통해 인류보다 위대한 축구는 없다는 더 큰 가치로 확장되었습니다. 주변국인 일본과 중국의 행정가들이 피파 회의장에서 자신들의 리그 이권이나 국가적 영향력을 확대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일 때 박지성은 홀로 지구의 미래와 아이들의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피파가 왜 박지성에게 레전드라는 칭호를 붙이며 그를 끝까지 포기하지 못했는지를 설명해주는 단서입니다. 그는 단순한 행정가가 아니라 축구라는 언어로 세상을 치유하려는 글로벌 리더의 면모를 보여준 것입니다. 박지성 위원의 이런 행보가 알려지자 전 세계 축구 팬들 사이에서 기묘한 움직임이 포착되었습니다. 바로 박지성을 차기 피파 회장 후보로 밀어야 한다는 청원과 여론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인데요. 과연 행정가 박지성의 종착역은 어디일까요? 그리고 그가 피파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아내에게 남긴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는 무엇이었을까요? 박지성 위원의 피파 행보가 연일 보도되면서 지구촌 축구계에는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유럽의 축구 강국들부터 남미의 열정적인 팬들까지 국경과 인종을 초월하여 박지성 대망론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는 단순히 한국 팬들의 염원이 아닙니다. 영국의 가디언과 프랑스의 레키프 같은 공신력 있는 매체들의 댓글창은 이미 축구의 미래를 정직한 박지성에게 맡겨야 한다라는 목소리로 도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왜 전 세계인들이 이토록 박지성이라는 이름에 열광하는지 그 근원을 살펴봐야 합니다. 수십 년간 부패와 뇌물 스캔들로 얼룩졌던 피파의 역사 속에서 팬들은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을 결백한 상징을 갈구해 왔습니다. 선수 시절부터 사생활 논란 한 번 없이 오직 땀방울로 자신의 가치를 입증해온 박지성의 삶 자체가 가장 강력한 정치적 자산이 된 셈입니다. 그는 돈을 쫓지 않았고 권력을 탐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공정함과 헌신만을 보여준 인물이기에 우리는 그를 믿습니다. 독일의 한 축구 칼럼니스트가 남긴 이 한마디는 박지성 위원이 현재 국제 무대에서 누리고 있는 신뢰의 크기를 대변합니다. 특히 그가 첫 회의에서 보여준 선수 보호 중심의 정책, 철학은 전 세계 축구 선수 노동조합이 전폭적인 지지를 끌어냈습니다. 매 경기 혹사당하며 부상 위험에 노출된 선수들에게 박지성은 단순히 높은 자리에 앉은 행정가가 아니라
자신들의 고통을 가장 잘 이해하는 진정한 대변인으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박지성 위원은 이런 세간의 찬사에 일희일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더욱 낮은 자세로 대한민국 축구의 100년 뒤를 내다보는 원대한 구상을 조용히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그가 피파 위원 자격으로 얻게 된 정보력과 네트워크는 이제 고스란히 한국 축구의 발전을 위한 밑거름이 되고 있습니다. 박지성 위원이 최근 지인들에게 밝힌 구상의 핵심은 바로 한국형 축구 유스 시스템의 세계 표준화입니다. 그는 자신이 설립한 JS 파운데이션의 철학을 확장하여 한국의 어린 유망주들이 단순히 기술만 좋은 기계가 아니라 인성과 지성을 겸비한 글로벌 축구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교육 인프라를 구축하려 합니다. 이를 위해 그는 피파의 지원을 끌어내 아시아 전역에 선진화된 축구 아카데미를 세우고 그 중심 기지를 한국에 두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실현된다면 대한민국은 단순한 축구 변방국에서 전 세계 축구 인재들이 모여드는 아시아의 축구 허브로 격상될 것입니다. 박지성 위원이 꿈꾸는 것은 당장의 월드컵 성적이 아닙니다. 50년, 100년 뒤에도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무시당하지 않는 시스템의 힘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는 회의를 마치고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에게 이런 메시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민지야, 오늘 회의에서 전 세계 수장들의 눈빛을 봤어. 그들은 이제 한국 축구를 단순히 복병으로 보지 않아. 우리가 가진 가능성을 두려워하기 시작했어. 이제 시작이야. 이 짧은 문장에는 그가 짊어진 책임감과 한국 축구를 향한 뜨거운 애정이 응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제 발이 아닌 머리와 가슴으로 골문을 향해 돌진하고 있습니다. 그 골문 너머에는 대한민국 축구가 세계 축구의 질서를 주도하는 찬란한 미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항 중인 박지성 위원에게 최근 예상치 못한 비밀스러운 제안이 하나 더 들어왔습니다. 유럽의 한 명문 구단에서 그에게 파격적인 조건으로 총괄 디렉터 자리를 제안했다는 소문이 돌기 시작한 것인데요. 과연 박지성 위원은 피파의 의장석과 유럽 명문 구단의 수장 중 어떤 길을 선택하게 될까요? 박지성 위원이 피파의 핵심 요직에서 전 세계 축구 정책을 진두지휘하기 시작하자 유럽의 거대 자본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가진 상징성뿐만 아니라 행정가로서 보여준 냉철한 판단력과 정직함이 탐났던 것이죠. 최근 축구계의 공신력 있는 소식통들에 따르면 익명을 요구한 유럽의 한 메가 클럽이 박지성 위원에게 파격적인 조건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것은 수백억 원의 연봉은 물론 구단의 모든 선수 영입과 운영 전권을 위임하는 총괄 디렉터라는 독보적인 자리였습니다. 말 그대로 백지수표가 건네진 셈입니다. 은퇴한 선수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영예이자 전 세계 모든 축구 행정가가 꿈꾸는 종착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이 거부하기 힘든 제안 앞에 선 박지성 위원의 반응은 의외로 담담했습니다. 그는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그 화려한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박지성 위원이 거액의 제안을 단칼에 거절하며 내뱉은 말은 현장에 있던 구단 관계자들을 소름 돋게 만들었습니다. 나의 가치는 연봉의 액수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시스템이 얼마나 많은 아이의 꿈을 지켜주느냐로 결정됩니다. 지금 내 자리는 특정 구단의 승리가 아니라 축구라는 스포츠의 정의를 세우는 곳입니다. 이 발언은 자본의 논리에만 충실했던 유럽 축구계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들은 박지성을 돈으로 살 수 있는 브랜드로 보았지만 박지성은 스스로를 세상을 바꾸는 철학자로 정의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명문 구단의 수장이 되어 화려한 조명을 받는 것보다 피파 회의장에서 무명의 어린 선수들을 위한 보호 조항 하나를 더 만드는 것에 자신의 가치를 두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그는 언제나 화려한 왕관보다는 무거운 책임감을 선택했습니다. 박지성 위원은 자신이 유럽 구단으로 갈 경우 한국 축구의 행정적 발전을 위해 쏟아야 할 시간이 분산될 것을 우려했습니다. 그는 여전히 자신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축구의 부채를 갚아나가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변국들의 반응은 다시 한번 요동쳤습니다. 일본의 축구 평론가들은 박지성은 야망조차 우리가 상상하는 범위를 벗어나 있다. 그는 한 구단의 성공이 아닌
축구라는 종교의 교황이 되려 하는 것 같다라며 경외심 섞인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중국 언론 역시 우리는 돈으로 선수를 사려 했지만 한국은 돈으로도 살 수 없는 영웅을 길러냈다라며 자조 섞인 한탄을 쏟아냈습니다. 박지성 위원의 이런 단호한 거절은 오히려 그의 가치를 수만 배 더 끌어올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피파 수뇌부들은 그를 단순한 위원이 아니라 차기 피파를 이끌어갈 도덕적 지도자로 확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보여준 청렴함과 확고한 우선순위는 권력, 투쟁이 난무하는 취리히 피파 본부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었습니다. 그는 퇴근길에 아내 김민지 전 아나운서에게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 큰 유혹이 있었지만 당신과 아이들 얼굴을 생각하니 답이 금방 나오더라고. 내가 떳떳해야 우리 아이들도 떳떳하게 공을 찰 수 있잖아. 이 소박하면서도 위대한 진심이 오늘날의 박지성을 만들었습니다. 그는 이제 개인의 영광을 넘어 대한민국의 자존심을 세계 축구의 심장부에 꽂아 넣었습니다. 그가 걷는 한 걸음 한 걸음은 이제 한국 축구의 역사가 되고 전 세계 축구 행정의 교과서가 되고 있습니다. 무명의 평발 소년이 수원에서 공을 차던 시절부터 올드 트래포드의 영웅을 거쳐 세계 축구의 질서를 바로잡는 피파의 수장이 되기까지 박지성이라는 이름은 대한민국 축구의 역사를 넘어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인간 의지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토록 그의 행보에 열광하고 가슴 뜨거워하는 진짜 이유는 단순히 그가 높은 자리에 올랐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는 언제나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남을 빛내는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선수 시절엔 루니와 호날두의 화려한 골 뒤에서 보이지 않게 질주했고 지금은 행정가로서 이름 없는 무명 선수들과 소외된 축구 꿈나무들의 권익을 위해 자신을 지우고 있습니다. 박지성 위원이 피파 본부에서 마지막 회의를 마치고 남긴 소회는 우리 시대가 잃어버린 진정한 리더십이 무엇인지 다시금 일깨워줍니다. 제가 꿈꾸는 세상은 한국 축구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축구를 사랑하는 모든 아이가 부상 걱정 없이 가난 때문에 꿈을 포기하지 않는 공정한 경기장을 만드는 것이 제 마지막 목표입니다. 이 담담한 선언은 전 세계 축구인들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남겼습니다. 그는 권력을 쥐었을 때 휘두르는 법을 고민하지 않고 그 권력으로 누구를 보호할지를 먼저 고민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수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이 은퇴 후 잊혀갈 때 박지성이라는 이름이 갈수록 찬란하게 빛나는 이유입니다. 그는 우리에게 축구라는 공놀이를 통해 품격 있는 삶이란 무엇인지를 몸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박지성 위원은 이제 또 다른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9년까지 이어질 피파 위원 활동은 그에게 종착역이 아닙니다. 그는 대한민국 축구 행정의 고질적인 병폐를 도려내고 선진화된 글로벌 스탠다드를 이 땅에 뿌리내리기 위한 거대한 설계도를 실행에 옮길 것입니다. 그가 닦아놓은 이 길을 통해 제2, 제3의 박지성이 나오고 그들이 세계 무대에서 당당히 목소리를 낼 때 비로소 그의 헌신은 완성될 것입니다. 우리는 운 좋게도 박지성과 같은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가 그라운드에서 흘린 땀방울에 함께 울었고 그가 세계 무대에서 인정받을 때 함께 웃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를 전설이라는 틀 안에 가두지 말고 그가 만들어가는 새로운 축구의 정의를 지켜보며 응원해야 합니다. 박지성은 말합니다. 축구화는 벗었지만 제 심장은 여전히 필드 위에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의 두 개의 심장은 이제 세계 축구라는 더 넓은 경기장을 뛰고 있습니다. 그가 멈추지 않는 한 대한민국 축구의 자부심 또한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그가 우리에게 보여준 기적 같은 순간들이 앞으로의 100년 대한민국 축구를 지탱하는 든든한 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박지성 선수, 아니 박지성 위원님. 당신이 있어 대한민국은 참으로 행복했습니다. 당신이 걷는 그 위대한 여정의 끝까지 저희 감동 보따리가 늘 곁에서 함께하겠습니다.